예, 안녕하세요. 또 부분을 넘어서 전체를 조망하고 또 전체 속에서 부분을 조망해야지 제대로 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서성규입니다. 저희 방송이 시작된 지 약 3주 됐는데 아직 저희가 홍보를 많이 안 했습니다.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방송 내용을 보시고 참 마음에 들고 품위가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괜찮은 방송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정치 리더 우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김민수 위원장 모시고 대한민국의 오늘과 10년 뒤, 20년 뒤 미래 꿈꾸는 대한민국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30초만 해주시겠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비판가 대한TV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성남시 분당구 당협위원장에 선발된 당협위원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비판가 대한TV 많은 애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위원장 보면은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미남형이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분당에서 걸어다니는 한국의 케네디 또는 분당의 마크로 이런 이야기 듣지 않나요? 네, 그런 이야기 듣도록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네. 그 사람은 이게 신은서판이라고 우리가 얼굴 모양과 신체의 건강도 이런 게 인물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신데 우리 김 위원장께서는 타고나신 그 인물과 또 체격과 이런 값을 분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쭉 보니까 1978년생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으로 41. 네. 굉장히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벤처기업을 또 창업해서 굉장히 성공하시고 또 경제학 박사에다가 창업학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하게 된 계기랄까 이유랄까 뭐죠?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경제학 석사 그리고 창업학 박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어려서부터 사실 미래 희망에 적혀있던 안에 항상 정치가 적혀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시국들을 보면서 내가 이 밖에서 바라보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이 직접 몸으로 뛰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몸으로 뛸으로 인해서 더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두 가지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월 달에 자유한국당에서 실시했던 공개 오디션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공개된 기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당당하게 선출됐죠, 그죠? 네, 그런 만큼 또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치가 잘못돼서 이 정치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인재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와서 같이 이 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김민수 위원장께서 꿈꾸는 대한민국의 비전이랄까 발전상이랄까 한마디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약간 고리타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참신한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정답은 항상 조금은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좀 더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롤 중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불과 7년, 8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이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었고 내가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열심히 본인이 살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년들이 잘못된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리고 정치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노력해도 너희들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교육했기 때문에 혹은 주입했기 때문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됐던 사람이 됐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물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부족한 것은 희망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만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진일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희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고 진부하지만은 사실 이 희망을 가져야지 더 나은 미래가 개척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제가 뭐 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미래는 청년들의 눈동자를 보면은 알 수 있다. 청년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을 듣는데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식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참 바뀌기 힘들다. 이런 청년 문제, 요즘은 뭐 이제 예전에는 5포 세대, 네, 7포 세대, 맞습니다. 지금 이제 N포 세대까지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청년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 그것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런 거 좀 고민하고 계세요?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실제로 제가 계속 몸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 가장 해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아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네. 애국자시네요. 네, 아들을 4명이나 두고 있는데, 제 아이 첫째가 8살입니다. 약 12년 후가 되면 제 아들들도 청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2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청년 문제를 한 세대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시대의 문제로 변환해야 된다는 게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대에서 법에 정한 30대 혹은 당에서 정한 45세 이하 이 구간을 청년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처럼 8살 둔 아이의 아버지도 12년 후면 청년을 둔 아버지가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8살, 9살짜리 애들이 10년 후가 되면 청년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청년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유아 교육부터의 체계들을 많이 다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20대, 40대의 문제로 보고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올바른 해결법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해결법과 그리고 중장기적 해결법 그리고 단기적인 해결법들을 가지고 청년 문제에 접근할 때 진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시간이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의 대다수가 어디에서 근원하는지를 볼 필요도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경제 문제에는 실업 문제도 포함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혼을 뒤로 미루는 이런 문제들도 청년 문제에 해당할 것이고 결혼은 했으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도 경제 문제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져야 되고 청년 문제와 경제 문제를 나누지 않을 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아까 M4 세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M4 세대나 헬 조선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작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청년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잣대를 너무 편향되게 심어주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고 혹은 성공의 잣대도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쟤는 지금 놀고 있어. 아유 쯧쯧쯧. 네. 그럼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로 이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죠. 이거 자체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공의 잣대들도 편향되게 재단하지 않아야만
청년들이 여러 길로 성공의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두 가지의 접근과 장기적인 문제 그리고 중장기적인 문제 그리고 단기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좀 심도 깊은 정책과 그리고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년 총선 때 꼭 국회에 진입하셔서 여야 간에 좋은 그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인데, 야당은 영어로 말하면 오포지션 파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총체적 난국이라 지금 이 정권의 탄생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두 가지의 문제로 보기엔 너무 힘들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됐던 경제 문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보에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 지금 약 2달 사이에 7번, 8번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발언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나 무능 그리고 외교에 대한 무능 총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거짓과 위선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뉴스가 편향되고 그리고 진실들을 왜곡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크게 문제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냥 총체적 문제다라고 답변 드리는 게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총체적으로 경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안보, 외교도 굉장히 무능한 상황이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이제 언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으로서 많은 지역 유권자들, 당원들 만나실 때 그런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실정을 많이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유권자들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의 유권자들은 예전과 달리 학식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배움도 저희보다 더 높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현 정부를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문제점이 더 뭔지를 빠르게 알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6개월 동안 현장을 돌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판, 그리고 얘네가 잘못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명확한 지금 우리 이 TV의 제목처럼 비판 후에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민심이 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또 외교안보 문제도 지금 미국, 중국, 일본과 굉장히 어려운 관계를 갖고 있고 아까 미사일 발사 말씀하셨지만은 남북한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경우에 과연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또 중국과 미국과 일본, 러시아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나 또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대안 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까봐.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실정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보안, 안보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경제징비록이라든지 그리고 안보에 대한 책자라든지 이 대안들과 지금 대책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마련하고 있고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확하게는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노력하고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홍보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이것이 다가가지 못했는데 국민들께서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한국당이 만들어낸 지금 현 문제들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젊은 나이에 지역 정치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나이 조금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50대, 60대, 70대. 또 분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층 지지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지역 정치 하실 때 좀 어려움이랄까 어떤 장벽이랄까 곤란한 점 느끼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일단 그 분당 신도시가 생기던 1995년도에 분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편한 부분은 지역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거나, 그리고 분당에서 24년 거주함으로써 분당의 특성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약간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유권자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50대에서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을 만나려고 하면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평균 오전 6시 반에서 그리고 밤 11시 반까지는 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당은 보수세가 센 지역이야가 많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흔들렸던 상태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집권하는 동안 지역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당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민생에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은 이제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정당으로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한국당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현장을 움직이지 않는다. 시민들과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들이 많은데 먼저 저희 같은 젊은 청년 당협위원장들이 몸으로 뛰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르구나. 한국당에서 확실히 오디션을 통해서 혁신적인 인물들을 뽑았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국당의 개혁의 중심에 저희들이 작은 미랄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을은 전통적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계속 당선되어 왔는데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토를 회복해야 하셔야 되는데 혹시 내년에 총선에서 꼭 이길 수 있는 승리 비책, 전략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여기 분당 같은 경우가 손학규 전 의원한테 여기 보궐선거에서 한 번을 뺏긴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 대선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금 분당을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분당이 예전 같지 않다. 여기 진보 세력들 지금 현 여당의 세도 많이 강해졌다. 그리고 분당 갑 지역의 판교 같은 경우에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됐고 또 분당 갑을 지역에 소규모 오피스텔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진보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분당이 결국엔 성남시에 포함이 되는데요. 성남시 4개 지역구, 그러니까 중원구, 수정구, 분당 갑을 4개가 있는데 이 4개 지역이 명확하게 단합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공통된 정책들을 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분당을 한 지역이 아니라 성남시에 대한 전체 발전 계획을 짜서 그렇습니다.
공동선거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이시죠? 네, 분당 갑의 정책이 을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것이고요. 을의 정책이 갑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의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중도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단순 비판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나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많이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는 과연 진짜 분당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떠한 분당일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발표는 할 수 없으나 많이 들을 수는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약이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으신데 이제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면서 네. 지역의 유권자들의 관심사항, 또 요망사항, 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김정하신 분들의 정치에 꼭 잘 입문하셔서 네. 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미래를 잘 개척하기를 바라시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1월 달에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선출된 만큼 저희들이 더 바르게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유한국당이 변화할 수 있고 국민들께서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 위원장님 네. 내년 네. 총선을 승리하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한번 화이팅으로. 네. 화이팅! 화이팅!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화이팅!